서평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되게 좋은 방법이 서평과 독후감의 차이를 이해하면 서평이 뭔지를 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거 하나를 이해할 때는 여러 가지 이해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서로 대조를 하게 되면 쉽게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당나귀를 설명할 때 당나귀를 그냥 있는 하나로 설명하려면 좀 어려운데 당나귀를 말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설명하면 아 당나귀가 이런 거구나라고 쉽게 이해되는 것처럼 서평을 설명하려면 독후감이랑 비교해서 대조해서 설명하면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선생님이 독후감과 비교해서 설명하거든요. 자 그러면 독후감은 무엇을 독후감이라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초등학교에서 많이 써왔던 글 중에 하나입니다. 독후니까 책을 읽은 후에입니다. 감은 감상을 쓰는 거죠. 책을 읽은 후에 감상을 쓰는데 이 감상이라는 것은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죠. 그러면 자기 감상이니까 주관적인 글일까요? 객관적인 글일까요? 주관적. 주관적이죠. 주관적이라는 말과 객관적이라는 말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하면 주관적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객관적은 모두 다 같은 생각하고 객관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이 생각을 동의하고 인정해주는 생각을 객관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쉽게 이해되죠? 그럼 독후감은 주관적인 글쓰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에 동의하는 거 신경 안 써도 돼. 독후감은.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자기 생각 난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거야. 이건 자기의 주장을 쭉 나열하면 돼요. 자기의 생각을 그냥 막 나열하면 돼. 보통 독후감을 쓰면 줄거리 막 엄청 많이 써놓죠. 한 바닥 써놓고서 맨 밑에다가 이 책은 너무 재밌다. 또 보고 싶다. 추천하고 싶다. 다 그러는구나. 몇 가지 자기 감상을 줬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장면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다. 뭐 이런 장면이 재밌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독후감입니다. 그러나 서평은 주관적인 글이 아니라 객관적인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읽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적는 건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객관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아주 쉽게 명확하게 선생님이 설명합니다.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글은 객관적인 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동의해 줍니까? 우리 뭘 보고 판단해요? 이유. 그 다음에 근거.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는데 이유와 근거를 얘기했는데 타당해. 그럼 그 생각에 우리는 뭘 해줘요? 동의를 해주는. 그러면 서평은 반드시 뭘 써야 되는 글이에요? 이유와 근거를 써줘야지만 서평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글이 수준이 높은 글일까요? 이유와 근거가 근거와 근거를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서평이 훨씬 더 수준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의 사립학교들은 교육이 서평 쓰기 중심으로 교육을 해요. 걔네들은 매우 사고력이 좋죠. 왜?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쓰지 않으면 선생님이 그 글을 이걸 글이라고 썼니 너 지금? 이걸 나보고 동의해 달라는 거야? 자,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해 줄게. 이거. 점수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 얘는 죽어라고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데 목숨을 걸겠죠. 그런 식으로 목숨 걸어서 서평을 쓰면 애들의 글 솜씨라던가 생각하는 솜씨라던가 말하는 게 매우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독후감 쓰고 아, 너 그렇게 썼구나. 알았어.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거예요. 서평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자, 또 하나 서평이 독후감과 다른 것은 분석입니다. 분석. 독후감 분석이 없어요. 서평에는 반드시 분석이 있어야 돼요. 뭐를 분석해요? 우리는 인물 분석을 하죠.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석합니다. 근데 근거를 가지고 분석하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장면을 분석하죠. 이걸 사건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린 배웠잖아. 가장 중요한 장면이 어디에 있다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에서 너는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어디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안 배운 사람들은 이상한데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요? 그러면 그건 주장이야. 그럼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야. 이유와 근거를 대. 왜 내가 이 장면이 중요한지를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분석이에요. 사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갈등 분석. 자, 요거 우리 줄거리 끝나고 갈등 분석할 건데 앞에서 우리 행복한 왕자 했을 때 갈등 분석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갈등은 작가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예요. 이 소설에서
어떠한 관계가 불편한 관계, 갈등의 관계인지를 찾아내는 게 실력이에요. 두 번째는 왜 서로 갈등하는지 서로의 입장을 분석해야 돼. 그렇다면 작가는 이 둘의 갈등 관계에서 누구를 지지하는가를 찾아내는 게 작가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방법이죠. 이런 분석을 하는 게 서평이에요.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선생님들과 매우 고급스러운 교육을 재미있게 한 것뿐이야. 이거는 대학생들도 잘 못해. 안 배워가지고 몰라. 근데 여러분들 초등학생들인데 이걸 알고 있다? 이걸 찾아내 소설을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 상당한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서평은 책을 읽고 난 자기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쓰는 글이 서평이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쓰려면 뭘 제시해야 된다?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소설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이 서평이다. 그런데 서평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그러면 단형 서평은 두세 줄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중형 서평은 보통 블로그에다가 사람들이 이 책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쓰고 어떤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이 책에 있는데 거기에서 난 어떻게 생각했다 이렇게 쓰면서 이 책을 나는 추천하는데 추천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블로그형의 중형 서평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카데믹한 장형 서평이에요. 가장 최고의 수준이죠. 그럼 이런 글들을 주로 누가 쓰는가? 대학원 이상의 사람들이 쓰는 책을 읽고 나서 쓰는 서평이고 이런 서평을 가장 잘 쓴 아카데믹한 학문적인 서평을 제일 잘 쓰는 것은 세계적인 교수님들이 이런 글을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세계적인 교수님들이 쓴 서평들을 많이 읽어봤어요. 그리고선 이렇게 쓰는 게 서평이구나. 그렇다면 이 어려운 거를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주지? 쉽게 재미있게 가르쳐줘야 돼서 고민해 선생님이 이 수업 만든 거야. 연구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려워요? 아니요? 재밌어요. 그럴만하죠. 재밌죠? 네. 이거는 어디 가서 못. 덕분에 재밌는 거 아닐까? 그렇지. 이런 학문적인 서평, 아카데믹 북 리뷰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분석을 통한 전체적인 통찰,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배워서 서평을 쓰게 되면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글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서평이 뭔지 이해했어요?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고전 세계 문학을 선생님이 선택했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깊이 있는 작품들을 선택했고 그것들을 분석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 분석한 내용을 서평으로 쓰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